유방감 사기입니다. 전이도 상당히 진행되었고 예상 생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 말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춰버린 주문 같았다. 하얀 벽, 차가운 공기, 그리고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한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입안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고 머릿속에서는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3개월. 그녀는 52살. 이름은 한나 던 이혼. 후 딸을 홀로 키우며 식당을 운영했고 이제야 삶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런 판정을 받다니. 그날 밤 던 불 꺼진 집안. 그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된 공책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쥐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다. 버킷리스트, 혼자 여행 가기 제주도에서 해녀 체험하기 야경 보며 와인 한 잔 첫사랑에게 편지 쓰기 연애하기. 진짜 연애. 그녀는 마지막 항목에서 멈췄다. 사랑, 그 단어는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를 쿡 찔렀다. 이혼 후 사랑은 사치였고 위로는 사라진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래, 시간 없잖아.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자. 며칠 뒤 한나는 전주행 기차에 올랐다. 낯선 도시, 낯선 거리. 그곳에서 그녀는 첫 번째 리스트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전주 기차에서 내려 역 앞에 선 순간 부드러운 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아직 만개하지 않은 벚꽃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지마다 분홍빛 꽃망울이 톡톡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다. 어서 오세요. 중저음의 목소리, 단정한 회색 니트, 검은 슬랙스를 입은 남자, 그의 이름은 도윤이었다. 방 안내해 드릴게요.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했다. 한나입니다. 도윤입니다.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름으로, 첫 인상으로, 그리고 곧 마음으로. 덧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동안 도윤은 과하게 다정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밤이면 마루에 앉아 듣는 바람소리. 그녀는 어느새 그 조용한 리듬에 위로받고 있었다. 어느 밤 한나는 와인 한 병을 사들고 옥상에 올랐다. 리스트 중 하나, 야경 보며 와인 마시기를 실행할 차례였다. 도윤이 조용히 그녀를 따라 올라왔다. 혼자 마시기엔 아쉬운 와인이네요. 그녀는 와인병을 내밀었고 도윤은 종이컵 2잔에 와인을 나눴다. 그들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맞아요. 나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녀는 망설였다. 자신이 시한부라는 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 사람 곁에 조금만 더 머무를까?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을 향해 진심으로 웃었다. 그 순간 전주의 봄밤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나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머그잔에서 올라오는 김, 그 향기 속에는 새로운 도시의 공기가 섞여 있었다. 이 시간에도 일어나 계시네요. 도윤이 마당으로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 회색 가디건, 슬리퍼. 그 모습이 의외로 친근했다. 네, 여긴 공기가 다르네요. 한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정착했는지도 몰라요.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그녀 옆 벤치에 앉았다. 조용한 새벽,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한나에게 제안을 했다.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천천히 걷기 좋아요.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담벼락 위로 노란 치자꽃이 흐드러졌고 골목마다 국악 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한나는 손끝으로 오래된 벽을 쓸었다.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긴 급할 수가 없어요. 바람조차 천천히 불거든요. 도윤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둘은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한나는 매화차를, 도윤은 쑥차를 시켰다. 차 안에 꽃잎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한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평온함을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하지만 마음 한편엔 이 시간이 조금 더 계속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한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다. 도윤이라는 사람과 하루를 보냈다. 말이 많지. 안아주었다. 눈빛이 따뜻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돈문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전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그 별빛 아래 한나는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한나는 버킷리스트의 다음 항목을 조용히 꺼내보았다. 제주도에서 해녀 체험하기. 문득 겁이 났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겁이 더 남았겠어. 비행기표를 예매하던 날 짐을 싸는 그녀에게 도윤이 물었다. 어디 가세요? 한나는 숨기지 않았다. 제주도요. 해녀 체험하러 가요. 도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치지 마세요. 사진도 한 장 보내주시고요. 그 말이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제주도 도착한 날 바다는 거칠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르고 깊었다. 해녀 체험장 더 고무 옷을 입고 수경을 쓰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처음이세요? 현지 해녀가 물었다. 한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생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감싸고 숨이 턱 막혔지만 정신이 맑아졌다. 파도 소리도 세상의 소음도 그 순간은 모두 멈췄다. 오직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손에 집게를 쥔 그녀는 바닥을 더듬으며 조개를 찾았다. 햇살이 물결에 부딪혀 반짝였고 그 빛을 따라 한나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녀는 결국 해냈다. 체험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입술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추웠지만 마음 한편은 따뜻했다. 눈물이 났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 눈물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도윤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젖은 머리카락, 붉게 달아오른 얼굴, 촉촉한 눈가 해냈어요. 잠시 후 그의 답장이 도착했다. 대단하세요. 그리고 아름다우세요.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웃었다. 창밖으로는 노을진 바다가 보였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지.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삶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다고 느꼈다. 며칠이 지나고 전주의 날씨는 한층 따뜻해졌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다.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며 그녀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더 선명히 깨닫고 있었다. 그날 아침 덥다 그녀는 공책을 펼쳤다. 다음 항목, 첫사랑에게 편지 쓰기.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한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고등학교 시절 교내 음악실에서 피아노 치던 한 소년 말은 단 한마디도 나눠본 적 없지만 그의 손끝, 눈빛, 웃음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이 순간
편지를 쓴다는 건한 내게는 아주 깊은 숨을 내쉬는 일이었다. 그녀는 첫 줄을 썼다. 안녕. 잘 지내고 있나요? 한 글자, 한 문장. 그녀는 천천히 진심을 꾹꾹 눌러 적었다. 자신이 지금 병과 싸우고 있다는 것,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랑을 그리워했는지. 당신과 사랑에 빠졌던 그 짧은 계절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SNS에서 어렵게 찾아낸 주소를 적었다. 정확한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내기로 했다. 이건 과거에게 인사하는 일,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었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하늘은 높고 전주의 가로수엔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도윤이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넷대 한나는 잠시 숨을 돌린 뒤 조용히 말했다.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첫사랑에게. 도윤은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기분이 어때요? 시원한데 어딘가 허전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사람보다는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가 더 분명해졌어요. 그날 밤 한나는 도윤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기댔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도망쳐도 돼요. 그가 대답했다. 다만 내가 따라갈 거예요. 그 말에 한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안심하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창밖에는 달빛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봄이 한창이었다. 전주의 거리마다 벚꽃이 흩날리고 그 아래를 걷는 사람들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다. 한나는 도윤과 함께 걷고 있었다. 천천히. 아무 말 없이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나 씨는 벚꽃 좋아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해요. 이제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윤이 웃었다. 그럼 매년 봐야죠. 놓치지 말고. 한나는 도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단단해졌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조용한 찻집 앞 덤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매와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 따뜻한 차가 나오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처음 전주에 왔을 땐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어요. 한나가 입을 열었다.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자꾸만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한나 씨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벚꽃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꽃잎이 흩날리는 길 위에 서로의 그림자가 포개졌다. 한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과 함께 사계절을 다 살아보고 싶다. 저녁 무렵 저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도윤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리스트 써봤어요. 한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리스트요? 네, 버킷리스트요. 당신이 가르쳐줬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해야 한다고. 그녀는 웃으며 종이를 받았다.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나와 사계절 함께 보내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지금까지 잡아본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다. 서울로 향하는 길 도윤이 운전대를 잡고 한나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흘러가는 풍경처럼 머릿속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곧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받을 것이다. 진짜 끝이 가까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병원 던 의사의 얼굴은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한나 씨, 지난 검사 결과와 이번 영상 판독을 종합해봤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이전 조직 샘플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숨을 멈췄다. 오류요? 초기 판독 과정에서 샘플이 다른 환자 것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말을 잃었다. 기쁨이 아니라 혼란이 밀려왔다.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끝에 서 있었는데 이제 살아야 한다고?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한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 안 죽어요. 잠시 정적 그리고 도윤의 숨소리. 정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건강하대요. 그냥 건강하대요. 그날 밤 전주로 돌아온 그녀는 도윤과 다시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엔 말없이 놓인 두 잔의 차 실망했어요? 한나가 물었다. 죽을 줄 알았던 여자 알고 보니 멀쩡하대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그저 이제 우리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게 좋아요. 한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순간이었다. 그 이유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었다.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며 한나는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딸을 만났다. 딸은 그녀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엄마가 산다고 해서 너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 한나는 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이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두렵다. 며칠 후 전주로 돌아가는 기차 안 한나는 다시 공책을 꺼냈다. 처음 버킷리스트를 썼을 때와는 달리 이번엔 종이를 넘기는 손이 덜 떨렸다. 새로운 페이지에 그녀는 적었다. 하루 종일 아무 계획 없이 걷기 직접 만든 도시락으로 소풍 가기 시를 써. 보기 첫눈 오는 날. 손잡고 걷기 오늘도 잘 살기 이젠 그 리스트가 유언장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기억하기 위한 목록이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도윤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많이 피곤하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눈을 마주보다가 살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살아봐요. 한나는 그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은 파스타를 만들었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작은 접시,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웃음소리. 모든 것이 조용한 축제처럼 느껴졌다. 도윤이 말했다. 여름에 여행 가요. 바다든 산이든. 한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함께 가요. 어디든.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며칠 뒤 도윤과 한나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강릉 덕가 바다가 넓고 사람들이 적은 곳. 이번엔 진짜 소풍이에요. 도윤이 말했다. 한나는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내가 만들었어요. 꽤 정성 들였는데 기대해도 돼요.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더 기대해야겠네요. 바닷가에 도착하자 그들은 조용한 모래사장 위에 자리를 잡았다. 돗자리 위에 도시락을 펼쳤다. 주먹밥, 달걀말이, 채소볶음 던따 소풍은 아주 소박했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히 특별했다. 도윤은 한 입 먹고 감탄했다. 진심으로 말하는데요. 이건 식당 메뉴보다 맛있어요. 한나는 수줍게 웃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음식에도 마음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맨발로 물가를 걸었다. 차가운 파도가 발끝을 스쳤다. 한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기까지 살아서 오길 잘했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도 계속 함께 걸어요. 어디든. 저녁 덧 민박집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퍼졌다. 한나는 커튼 사이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이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계속 함께 있어 줄래요? 도윤은 대답 대신 그녀의 입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대답은 말보다 더 깊게 전달되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는 더 조용했고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가까워져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또 첫눈이 내리기 전에 고요한 시기. 전주에는 이미 찬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도윤의 정원에는 토마토 대신 마른 가지가 남아 있었고 한나는 목도리를 둘러매고 마당에 나섰다. 곧 첫눈이 올 것 같아요. 도윤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기억하죠? 우리 리스트에 있었어요. 첫눈 오는 날 손잡고 걷기.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기억해요. 그 리스트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걸요. 며칠 뒤. 예보보다 일찍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 내리는 골목을 함께 걸었다. 손을 꼭 잡고 발자국을 나란히 남기며 이 순간이 진짜 우리 이야기의 시작 같아요. 한나가 속삭였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계절은 반복되지만 당신과의 봄은 처음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한나는 처음 썼던 공책을 꺼냈다. 가장 마지막 장에 그녀는 조용히 적었다. 나 자신을 용서하기 사랑을 끝까지 지켜보기 오늘도 잘 살기 도윤이 물었다. 이건 언제 지울 거예요? 한나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지 않을래요. 매일 새로 써야 하니까. 그날 밤 너 창문 너머 하얀 세상, 도윤의 어깨에 기댄 채 한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봄날은 다시 온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